요즘에 제일 정치 외 이슈 중에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 보니까 황의조 선수가 뭐 불법 촬영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모양이던데 이 이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이라든지 여러 관심들 좀 보이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도 한번 이걸로 관심 좀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의조 사건 준비가 돼 있고요. 또 동창 가스라이팅 사건 아주 자극적인 사건들이죠. 네, 자극적인 걸로 한번 오늘 손님 좀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자님 한 분 그리고 변호사 한 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JTBC 정인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서혜진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혜진 변호사님은 어떤 법률 주로 전문을 좀 많이 하십니까? 저는 범죄 피해자 사건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범죄 피해자? 네, 가해자들보다는 피해자 사건을 주로 많이 해요. 그게 네, 좀 더 입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까? 그냥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요? 잘 하게 되었고 보통 가해자들이 수입이 더 좋죠? 변호사 입장에서. 수입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뭐 수사를 받고 있는다든지 네. 재판 받는다든지 그런 어. 친구들이 네. 돈은 좀 더 될 수는 있겠죠. 예, 예. 그러나 주로 이제 범죄 피해자들 네. 위주로 이제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정인아 기자님은 이제 사회부에서 네, 사회부에서 사건 사고들. 네, 기동팀 소속이어서 기동팀. 네, 이제 경찰 사건 터진 바로바로 달려 나가는군요. 그쵸. 기동팀이 따로 있군요. 네, 기동팀 소속. 아유, JTBC는 기동팀이 잘 돼 있나요? 거의 뭐 어떤 언론사보다 가장 1순위로 도착이죠. 그쵸. 그렇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장사 좀 합시다. 빨리빨리 도착. 네. 항상 특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인아 기자가 그렇군요. 제일 먼저 도착해서. 네, 우리 정인아 기자. 네. 오늘 그 황의조 선수 사건 좀 정리를 해주셔야죠. 네, 우선 이미 좀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기도 할 텐데 네. 지난 6월에 이제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SNS에 이제 불법 촬영 영상을 올렸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황의조 선수는 이 휴대전화가 도난을 당했고 이 올린 분을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올린 분이 그 황의조 선수의 형수여서 네. 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지금 그 형수께서는 네. 구속이 되셨고 경찰이 이 불법 촬영에 네. 대해서 황 선수를 이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을 한 상태고 네. 황 선수 측은 이 영상이 합의가 된 영상이다라고 하지만 피해자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황의조 선수가 그러니까 여러 다수의 여성들을 이제 만난 것까지 이제 팩트인 것 같고요, 그죠? 뭐 그야 뭐 결혼 전 자유니까요. 네, 결혼 전이고 뭐 만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여성들과 만나면서 아마 동의 없는 영상 촬영이 좀 있었던 걸로 지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지난 네. 4일에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네. 확인된 피해자분이 2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포렌식을 해보니까 네. 이제 또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 통화를 하는 그 화면을 녹화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영상 화상 통화 이렇게 하면서 네. 거기서 뭐 이렇게 뭘 또 했는 모양이죠? 뭐 신체 노출을 이제 그 황 선수가 뭐 요구를 했는데 뭐 그 그래요? 화면을 뭐 녹화를 한 그 영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경찰이 그 피해자분을 이제 여쭤봤대요. 이 네. 영상에 대해서 저장이 된 게 뭐 알고 있었는지. 근데 이제 그 피해자분은 모르고 모르셨구나. 있었다라고. 이런 거 다 법적 처벌 받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 지금 영상 통화 녹화한 거는 새로 나온 얘기란 네,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약간 법리적인 쟁점이 있어요. 영상 통화 녹화한 건? 예, 영상 통화 녹화한 거를 불법 촬영으로 볼 수 있을까 과연? 거기에 대한 하나 쟁점이 있고 불법 촬영까지는 안 된다면은 그냥 그 영상물을 저장한 죄. 저장한 것도 죄가 돼요? 저장, 시청까지 죄가 됩니다. N번방 사건 기억하시죠? 2020년. 예. 그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 법령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데요. 네.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불법 촬영물인지 모르고 소지하면? 모르고 하는 건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모르고 괜찮아요. 우연히 소지한 것까지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유, 고의를 가지고 네. 예, 고의가 있어야죠. 왜 걱정되시나 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범죄는 뭔가 고의성이 네.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아니 그 예. 예를 들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뭐 이제 뭐 우연히 다운로드 받았는데 무슨 뭐 예, 사이트 그런 같은 거요. 데서 예. 난 진짜 안 보고 싶었는데 클릭을 좀 잘못했어요. 네. 손가락을 잘못 눌렀다. 그래서 제가 제 폰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이게 봤어요. 예.
당연히 불법인지 아니 저 허락 안 된 촬영물인지 네. 몰랐죠. 네. 그거를 처벌하진 않을 거 근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불법 촬영 이거 사실은 그런 거를 그 합의된 촬영인데 불법 촬영인 것처럼 만든 영상물도 있고 여러 페이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손가락을 정말 미끄러뜨려서 잘못 클릭을 했는지 아니면 그게 거짓말인지 이런 거는 사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하여튼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불법 촬영물은 고의로 소지하거나 네, 네. 혹은 그 시청만 시청만 해도 하더라도 처벌돼요. 시청한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까지 처벌하겠다고 법률에 들어온 게 왜냐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안구 건조가 좀 심해갖고 어. 솔직히 눈을 잘 못 뜨거든요. 그래서 보더라도 되게 띄엄띄엄밖에 못 봐요. 근데 이 띄엄띄엄 같은 두 뭐 분에게- 같은 두 분에게 시청자예요. 이걸 제가 예. 동의를 구하는 것도 너무 네, 너무 자존심 뭐 상하는 설명을 막 일인데.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못 본다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기억하겠습니다. 네. 아, 예전에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 이제 애들이 이제 그 비디오를 본 거예요. 5명인가 이렇게 모여갖고. 근데 이제 걸려서 혼났죠, 선생님한테. 근데 한 놈이 자기는 그때 안경을 안 가져가서 잘 못 봤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혼자 2배 맞았거든요. 아, 이런 얘기는 저 맞아요. 우리 두 분께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아유, 배로 다시 한번. 맞았다니까. 근데 이게 그 이런 거예요. 황의조 선수 같은 네. 경우 돌아가면 네. 이 영상 통화를 할 때 녹화한 거는 사실 신체를 직접 촬영한 거로 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가장 최우선적인 법률적 그것도 쟁점이에요. 그러네. 신체를 직접 예, 촬영한 게 왜냐면, 아니라 예, 영상을 녹화한 찍은 거니까. 거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법문에는 불법 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법문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근데 사실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 좀 있었어요. 네. 영상 통화한다거나 아니면 몽캠피싱 이런 사건 많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걸 촬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거는 촬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케이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불법 촬영까지는 사실 네. 선례에 비추어 봤을 때 성립되긴 어렵겠지만 네. 지금은 이제 2020년 이후로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법 촬영물 뭐 네. 소지죄, 저장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보통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사안에서는 지금 네. 불법 촬영 소지나 저장 네. 이런 걸로 많이 입건을 하고 있고 예를 아마 들어서 사건은 제가 그런 것 노래방을 같아요. 운영하는데 네. 노래방 안에 CCTV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CCTV 안에서 어떤 뭐 커플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 노출이 막 생겼어요. 그게 녹화가 됐단 말이죠. 저는 혹시 그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노래방 사장님일 경우에 네. CCTV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목적을 미리 설명해야 되잖아요. 고지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뭐 개인정보 뭐에 의해서 이렇게 촬영한다라고 음. 되어 있는데 그런 촬영이 사실 고의가 없잖아요. 그 불법 촬영으로 처벌받을 정도 수위의 네. 그런 장면을 녹화한다고 사장님이 예상하셨을까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몰래 촬영했다라고 한다면 처벌받는데 몰래 촬영 그냥 방법 받고. 목적이고 네. 어떤 그 가게의 어떤 뭐랄까요 영업 목적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촬영이었다면은 그런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는 처벌받을 수 없죠. 아, 예. 그 사람들이 노래 잘 부르는지 그냥 궁금해서 CCTV 달아놨다. 나는. 근데 그 내부 방에 CCTV 있는 경우가 있을 저는 뭐 수도 모르겠습니다. 있고. 노래방 예, 잘 안 예, 다니니까. 예. 되게 아까부터 이런 궁금증이 많으신 것 범행의 같아요.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튼 그래서 황의조 씨는 지금 황의조 선수는 일단 불법 그러니까 앞에 있던 2건은 여성과의 같이 있는 장면을 이제 몰래 찍은 거죠, 그거는. 네네 그런 혐의를 받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황의조 선수는 그 합의된 촬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네. 근데 그거는 사실 합의됐는지 안 했는지 일단 상대방 그다음에 그 뭐 화면 같은 걸 보면 그건 이제 그렇죠.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촬영된 각도나 음. 아니면 이 디지털 성범죄는 또 의외로 밝히기 쉬운 게 다른 성범죄하고 대비했을 때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객관적인 영상물 보고 일단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거고 피해자 지금 나는 이거 모른다. 동의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가장 일단 중요한 얘기고 거기서부터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될 것이고 네. 영상물을 파악했을 때 뭐 촬영 각도나 그걸 숨겨서 찍었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불법 촬영인지 여부를 결국에 판단하게 되겠죠. 카메라를 숨기진 않았는데 네. 찍지 마 이렇게 했어요. 네.
그것도 처벌됩니다. 근데 예. 그 이후로도 계속 찍는데 그 뒤로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네. 이런 똑같은 사례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거 봐, 사례가 있다니까요. 네, 사례가 있어요. 있는데 네. 찍지 마라고 하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잖아요. 네. 근데 찍지 마라고 계속 못 하잖아요, 사람이. 네. 찍을 때마다 찍지 마 이렇게 못 하는데 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추정적으로 동의했다라고 판단하지 말라.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 안 밝혔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를 반대로 추정적으로 동의했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명시적으로 동의해야만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렇죠. 예. 와, 그건 좀 동의했다면 어려운데.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죠. 동의한 촬영물이면 나도 동의했고. 아, 근데 동의를 해서 찍었으나 나중에 내가 이 친구와 헤어질 때 혹은 뭐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는 상황 뭐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 이거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난 명백하게 동의라고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헤어질 때 네. 그런 분쟁이 되게 많아요 지금. 아 많아요? 예, 많다니까 과거에- 거봐요. 제가 괜한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정인아 기자가 저를 굉장히 약간 아, 쓰레기보드 그렇지 사치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좀 과거에- 죄스러워서 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안 보시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네. 찍었던 거 지워달라 네. 이런 요청을 많이 하고 그 요청에 응해주지 않을 때 사실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 그치, 같은 지우라면 것도 지워야지, 많이 사실.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교제 관계가 종료가 되면 그런 것들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리를 안 하고 거부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네.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네네. 그리고 그 유포하는 거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한 영상물이더라도 유포 당시에는 유포에 대한 또 상대방의 동의가 유포는 없다. 뭐 별도의 처벌을 받아야죠. 별도 그거는. 유포죄가 네. 되는 거고 계속 저장하고 소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 지금 뭐 2차 가해 여부까지도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또 어떤 얘기입니까? 2차 가해? 네, 그 황 선수 측 법률 대리인이 이제 네. 그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과의 얘기하는 자리에서 그 피해자에 대한 신원을 좀 일부 공개를 했어요. 황의조 선수가? 네, 황의조 선수 측의 측에서? 변호인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원을 공개한 거에 대해서 네. 이제 2차 가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고 네. 또 이제 경찰 쪽에서도 뭐 법리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차 가해를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 신원 뭐 이름 뭐 이런 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은데 뭐 결혼 여부나 직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상대 또, 여성은 네.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유추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결혼까지 해서 하신 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네. 근데 기혼 방송인이다라는 거는 기혼 특정을 한 방송인. 거죠. 예. 근데 기혼 방송인은 되게 되게 많아요. 많지 않나? 이 정도도 충분히 그 특정이 된다고도 볼 수 있나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또 있어요. 예. 아, 사례 참 많다. 정말 이런 게 있나 싶은데 다 네. 있어요. 경찰이 네. 성범죄 사건 수사하다가 가해자한테 피해자 직업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직업이 조금 어떤 전문직이고 특이하구나. 좀 약간 뭐 이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은 직군이었어요. 병아리 감별사 뭐 이런 거. 그렇진 않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그러면 직업을 얘기하면 진짜 몇 명 안 되거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 직업까지 제가 여기서 네. 말하면 또 그분이 기분이 나빠할 수 있으니 아. 아무튼 그 직업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성폭력 처벌법에서 금지하는 그 피해자 신상 공개에 아. 해당한다고 해서 벌금형을 내린 사안이 있어요. 아, 직업이 너무 이렇게 좀 예. 숫자가 작으니까. 근데 그 대법원 판결을 보면 그 직업도 노출한 것 자체만으로 법문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뭐 성명, 주소, 직업 등 피해자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노출했을 때 그때 바로 처벌이 되는데 근데 그 대법원 판결 보면은 이 직업이 매우 좀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이미 기사가 난 상황에서 이렇게 유출을 해보면 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아. 결합했을 때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추정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 황의조 선수는 되게 넓게 방송하는 저 기혼 여성 이 정도면 사실 뭐 한 몇백 명 되는데 그 중에 막 네티즌들이 찾아갖고 아 이건 바로 이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일 거야라고 추정하고 저 추적하는 그 사람들이 저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추적해서 뭐 이 사람이다 이렇게 올리고 이러면 그거는 완전 또 별도의 범죄죠. 그건 또 별도의 예. 범죄고. 근데 요 정도만 사실이든 얘기해도 사실이 아니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추적 가능할 정도로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일단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폭력 아. 처벌법에 누구든지라고 네네네.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또 어떻게 그냥 말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방송을 통해서 뭐 신문이나 인쇄물을 통해서 피해자의 어떤 뭐 이름,
주소, 직업 네.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아. 처벌한다라고 네네네. 되어 있는데 황의조 변호인은 사실 이걸 공개적인 입장문을 내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자료 형식으로 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일단 행위 형태는 다 들어맞는데 과연 기혼 방송인이라는 것만으로 이 직업을 특정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 방송인을 직업으로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포섭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고민이 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 그 황의조 선수는 뭐 본인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변호인 통해서 뭐 조사받겠다 이 정도입니까? 거의 변호인 통해서 이제 네. 입장이 나오고 있고 네. 그 처음에 유포해서 잡힌 그 형수에 대해서도 음. 뭐 자기를 뭐 해야 할 생각이 그런 의도 없이 뭐 해킹을 당했다는 취지로 좀 결백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경찰 쪽에서는 뭐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좀 선을 그은 상태고요. 또 경찰이 이달 안에 이제 지금 영국에 있는 황 선수와 좀 일정을 조율해서 네. 좀 소환 조사를 아, 할 그래요? 거라고 합니다. 지금 그 형수라는 사람은 구속돼 있는 상태죠? 네. 형수를 믿는다고 하던데요, 끝까지. 네, 황의조 뭐 선수가? 매니저격으로 이렇게 도움을 네. 주던 분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 해외 막 돌아다니면서도 거의 같이 계속 다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네. 형과 형수가 큰 도움을 줬다 뭐 이렇게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매니저 역할 이렇게 해주면서 아유. 근데 그 형수가 유포한 거는 거의 지금 이건 뭐 거의 기정사실로 보이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거의 팩트로 보이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네. 해킹을 주장하는데 네. 경찰은 해킹 가능성은 사실 희박하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황의조 선수는 현재 지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불법 영상 촬영, 그 다음에 소지, 그 다음에 2차 가해, 네. 요 정도가 지금 유력한 혐의예요? 네. 황의조 만약에 이게 이제 다 인정이 된다면 그건 뭐 아무래도 신변의 제한을 가는 그런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그렇죠. 이거는 상황이죠? 피해자들의 용서가 없다면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입니다. 아 그래요? 네. 불법 촬영 하나만 해도 일단 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아 그래요? 근데 기본 양형 기준상으로는 뭐 한 가중하면 뭐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상당 기간 반복을 많이 했거나 하면 3년까지도 양형 기준상 선고될 수 있는 범죄. 물론 최고는 이제 7년이지만 실제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양형 많지 기준상은 조금 않고 낮고. 그럼 보통 뭐 한 1년이나 2년에서 뭐 집행유예 나오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여러 명이 좀 반복되고 좀 죄질이 썩 좋지 않다 혹은 뭐 상대방들이 이렇게 막 처벌을 원한다 이럴 네. 경우에는 실형 3년 정도도 충분히 나올 수 네. 있는 그리고 지금 이런 2차 가해성 피해자의 어떤 직업을 이렇게 흘리고 이런 것들이 죄질이 안 좋다. 최종적으로는 양형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황의조 선수가 안 들어왔는데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나는 그냥 영국에서 축구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와야죠. 강제 송환 근데 재판은 구속 상태가 아니면은 불구속 상태로 봤기 때문에 네. 출국 금지 당하는 게 아니라면 뭐 재판일에만 출석해 준다면은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만약에 뭐 몇 년에 뭐 집행유예 이렇게 나오면 다시 해외 나가서 또 축구 선수 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참 국가대표로서 국가대표는 안 되겠지. 위신의 문제가 있고 또 국가대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범죄자 등록도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그럼 있습니다. 이웃들한테 알림도 가고요. 그 신상 공개까지는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뭐 이 정도 됐으면 전 국민이 다 알겠네요. 사회적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황의조 선수 사건 있었고요. 혹시 뭐 남은 얘기 있습니까? 황의조 사건? 이 정도면 다 됐을까요? 네네, 충분합니다. 네, 다음 사건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네. 힘 좀 내시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식사하시고 예. 식사하시고 지금 졸릴 시간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좀 아까 박용진 의원 때문에 주무신 분들 많고요. 그분들 때문에 떠나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예, 우리 정인아 기자까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좀 더 힘을 정인아 내보겠습니다. 기자는 예, 우리 또 이거 회사에서 하는 거잖아. 그쵸. 애사심 열심히 있잖아요.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무슨 사건이에요? 가스라이팅 사건인데요. 가스라이팅? 네. 이게 일본에서 5년간 이뤄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등학교 동창인 3명의 남학생이 이제 네.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제 그 중에 2명이 네. 이제 한 명이 피해자고 한 명이 피의자가 된 거예요. 셋 다 동갑들이고. 예, 근데 이제 예. 한 명은 이제
좀 따로 나중에 이제 뭐 좀 뭐 사이가 멀어졌는지 그랬고 뭐 이 그 친구 둘이 데리고 빼고. 이 둘이 이제 네. 같이 뭐 살거나 근처에 살면서 네.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내용을 보면 이 피해자는 항상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해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자는 시간, 뭐 화장실을 가는 시간, 뭐 다 정해져 있고. 둘 다 남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밥 먹는 것도 뭐 양도 정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 지시를 받으면서 행동을 했고 그거를 어기면 구타를 당하기도 했고 아이고. 또 돈을 이제 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용돈을 보내주거나 학비를 보내주거나 네. 했을 때도 이걸 다 갈취를 해서 총 1억 6천만 원 가량을 이제 갈취를 했다고 그 해요. 동창생 가해자가 네. 아니 근데 그 돈을 왜 갖다 바치는 거지 계속? 이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결정적인 계기가 네. 이 피의자가 이 피해자에게 게임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없는 회사였고. 너 내 말만 들으면 게임 회사 내가 일본에 취업시켜줄게 막 네. 이렇게 했구나. 근데 이제 사실은 없는 회사였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시킨 거예요. 이 게임을 하고 보고서를 써라. 또 이 게임의 승률을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션 같이 네. 이제 지시를 하고 이거를 제대로 못했을 때 너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돈을 얼마를 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누적을 시킨 거예요. 배상해야 될 돈들을. 근데 이제 또 같은 학생이니까 돈이 뭐 낼 수 있는 게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고 하니까 너가 못 내면 뭐 어머니 여동생한테도 돈을 요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네. 가스라이팅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냥 계속 복종하는 상황이 됐고 네. 그러다가 지금 뭐 이렇게 사건 터진 건 뭐 때문에 터진 거예요? 이제 5년간 지속이 되다가 5년 동안? 네, 이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서 이제 어느 날 너무 심하게 폭행을 당해서 네. 거의 그 두개골 일부 뼈를 절제해야 될 정도까지 이제 일본에서 어이구.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제 그때 가족분들이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짐을 싸다가 네. 그 이상한 계약서를 발견을 한 건데 보면 뭐 저도 일부 내용을 이제 뭐 보도된 걸 봤는데 뭐 형님이 필요한 걸 뭐 알아서 찾아서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형님이라고 지칭이 돼 있고 동창인데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세세하게 네. 뭐 화장실은 1분마다 뭐 돌아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네. 약도 영양제도 챙겨주면서 네. 뭐 이걸 몇 알 언제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폰도 뺏어가고 네네네. SNS 계정도 다 이제 본인이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네네네. 고립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큰 폭행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사건이 네. 좀 떠오르게 됐고 근데 많은 분들이 정인아 기자 뉴스 너무 잘한다고 고정을 시키라는데 와 나는 진짜 여러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뉴스를 잘해서 고정시키라고 하는 거 맞는 거죠. 뉴스가 너무 좋대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정인아 기자 그래요. 하여튼 뭐 이제 이렇게 가스라이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당연히 폭행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해외에서 설령 했더라도 네네. 예, 우리 자국민 대상으로 자국민이고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을 막 저 쇠사슬로 꽁꽁 묶어갖고 감금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얼마든지 이 피해자는 본인 마음 먹으면 나갈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돈 달라는 거 안 줄 수 있고 그냥 이 사람과 관계를 끊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못한 거.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게 그루밍이고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네. 본질적인 모습. 자, 첫 번째 시작은 가스라이팅은 고립시킵니다. 외부와의 관계를. 근데 그 고립시켜요. 법적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나요, 그게? 근데 이게 왜냐하면 가스라이팅 범죄가 이제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익숙한 거예요. 예. 어떤 연예인 사건 때문에 가스라이팅이 사실은 이게 학술적인 용어도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를 쉽게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걸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고 입증하기도 어려워서 이런 피해가 있다 그래도 수사기관이 이해를 못하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 사건도 특이한 것이 가스라이팅 상황이 정말 지속이 되면 이렇게 때리거나 문선을 남기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아무 증거도 남기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래도 쉽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게 물론 기간이 오래됐지만 이렇게 때리고 중상의 결과를 입고 또 뭐 계약서 같은 것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쉽게 수사를 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부분에 대한 처벌은 없죠 따로. 가스라이팅 부분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되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그걸로 돈을 예, 뺏거나 예. 뭐 때리거나 이래야 그렇죠. 이제 되는 거죠. 범행의 여러 수단일 뿐이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맞았어요. 전치 5주 나왔어요. 5주 나온 게 다른 범죄에 있어서도 5주 나올 수 있는데 네. 가스라이팅의 경우에는 죄질이 더 안 좋아집니다. 죄질을 안 좋게 봅니다. 아, 예. 그래요? 우리 법원에서도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를 최근에 판결문에서 쓰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좀 나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제 뭐 여자친구가 있다고 쳐요. 여자친구가 맨날 이제 오빠 나 지금 돈 없어 돈 좀 빌려줘 나 지금 병원인데 너무 힘들어 뭐 계속해서 나에게 이제 돈을 막 계속 줬단 말이에요. 언제 갚는다는 얘기도 안 했어. 계속 그냥 줬어요. 줬는데 나중에 이제 헤어지게 됐단 말이죠. 그럴 때 나는 이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법정으로 가서 나 가스라이팅 당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날 돈을 갈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인정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못 받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줘 맨날? 달라고 해보세요. 달라고. 저도 근데 그 가스라이팅에 대한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궁금해서 이 찾아봤어. 담당- 역시 정인아 기자다. 기자. 정인아 기자야. 이 사건을 담당하신 정인아 기자입니다. 이나 아니고 이 동그라미 인아. 네. 담당하신 이제 남부지검 측에 여쭤봤는데 네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스라이팅 범죄라는 그 혐의는 없고 폭행이나 뭐 갈취 이런 혐의인데 이제 법원에서도 뭐 검찰에서도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제 사건들이 워낙 요즘 맞아요.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안 수사를 할 때 그 범죄 심리학과 교수의 자문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받은 그 피해자의 심리 상태 뭐 그런 아니면 뭐 금전적인 갈취를 했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증거가 명확하게 남은 게 네. 뭐 송금을 할 때 뭐 무슨 명목을 써놨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게 약간 노예 계약에 있는 그 단어들이 남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서 이제 이건 가스라이팅 범죄다라고 판단을 내린. 그래서 이거는 되게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운이 좋은 사건입니다. 이 상황은 네, 이런 상담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예, 예. 근데 정말 어려워요. 고소하기조차 어려운 사건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아. 좀 약간 좀 어려울 것 네. 같아. 이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방금처럼 계속해서 계약서니 뭐 무슨 명목을 막 다 글로 혹은 뭐 디지털 뭐 매체로 이렇게 남겨놓으면 그렇지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나마 증거가 좀 있을 텐데 말로 그냥 막 증거 없는 경우가 훨씬 많죠.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일일이 또 피해자들 입증해야 되는데 피해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엄청 하여튼 이 사람에 대해서 막 뭐랄까 이게 공포심 같은 게 막 네.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가해자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신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그렇게 돼요. 네. 어떻게 하면 배우고 싶어. 근데 어떻게 이게 예. 대단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인간관계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성향이 좀 있을 수도 있나? 어떤 사람은 좀 누군가를 막 이렇게 지배하려고 그럴 하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사회에 되게 많아요. 뭐 그런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이은혜 사건 있잖아요. 계곡 살인 사건. 네네네네. 거기도 사실상 그 심리적 지배에 의한 그 그렇죠. 뛰어내리게 만든 물론 법원에서 인정은 못 받았지만 인정 못 받았어요? 그냥 그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까지는 보지 않았어요. 아. 근데 우리는 뭐 거의 뭐 계속 이렇게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 네네네네네. 자체가 오랜 기간 지속된 심리적 지배고 또 뭐 염전 노예 사건 이런 것도 그렇죠. 현대 사회에 가능해 하지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사건이죠. 네네네. 성범죄도 되게 많고요. 그래놓고 이제 그 가해자들은 나중에 이제 사건 터지고 나면 지가 한 거라고.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죠. 자발적으로 네. 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는 법원에서도 가스라이팅을 이제 법적인 용어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고 법적 용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그냥 이제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썼다네. 네? 판결문에 썼다네. 판결문에 썼다고 다 법률 용어가 그래요? 되는 건 아니라서요. 법전에도 쓰일 정도로 이제 가스라이팅이 네. 어느 법전에 정도 들어가면 좋겠네요. 인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훨씬 더 죄질을 안 좋게 네. 판단받아서 더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거 네.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변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 있을 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팁들 하나씩만 좀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없어요? 어떤 팁을? 아니 왜? 있잖아. 가스라이팅. 왜 이렇게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좀 너무 긴장해 있는 것 같고 너무 막 이렇게 벌벌 떨고 있으면 다가가서 이렇게 좀 혹시 뭐 이렇게 정신 상담이나 이런 걸 좀 또 도움을 좀. 결례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네. 저는 그런 알기가 사람들 어렵기도 오면 하고, 네. 너 걔 그렇게 대단한 애 아니야라고 얘기해줘요.
아니면 보통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은 모든 주변과의 다 차단이 먼저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그 차단당하는 걸 좀 해소해주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가족과 한번 좀 연결을 할 수 있게 하고, 아니면 이제 친구분 누구라도 좀 한번 이야기라도 좀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한번 좀 도움을 주면 어떨까? 중요해요. 네. 아, 그렇게 하나 좀 생각 좀 해줘라. 잘하실 것 같다. 그죠? 네. 정인아 씨, 지금 반응 좋은데. 아, 가스라이팅은 당해본 적 없죠? 좀 전에도 당한 것 같은데. 아, 그 이걸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장난입니다. 방송 이렇게 잘못하면 저 2만 원씩 이제 돈 거둘 겁니다 이제. 네, 가스라이팅은 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않는. 근데 요즘에 제가 약간 좀 걱정되는 거는 많은 젊은 분들이 특히나 과거보다 훨씬 더 주변 사람들과의 연대가 많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도움을 청할 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친구든 혹은 뭐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되게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나쁜 사람들이 들어올 만한 어떤 여지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좀 생길까봐, 자주 생길까봐 좀 걱정이 좀 많습니다.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이 사회에 대한 좀 이 감동했어요. 진심 어린 이 걱정들. 정인아 기자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평가 한번 받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마음이 따뜻하신 좀 아까 한 얘기고요. 다른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스라이팅 사실 이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하게 느껴지겠지만 좀 흔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저에 대한 평가만 한번 아. 부탁드릴게요. 오늘 너무 감사했고 네, 끝으로 정리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네네. 네, 뭐 그래서? 오늘 처음 했는데 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만- 영광이었습니다. 말 좀 끝까지 좀 똑바로 좀 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만나뵙게 좋다고요? 돼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기쁘고 즐거웠다. 네. 울 것 같은데. 어떡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네요. 헐, 큰일 났다. 정인아 괴롭힌다고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괴롭힌 게 아니고 방송에서 정인아 또 오늘 또 주제가 가스라이팅이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저희가 롤 역할을 좀 해봤다고 보면 되겠죠? 예, 우리 변호사님이라도 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지금 설 자리가 없습니다. 훌륭한 진행자신 것 같아요. 훌륭한 진행자입니다. 네. 몸소 보여주신 네. 예를 하나 들어주셨네요. 가스라이팅의 사례를 직접 보여드렸고요. 우리 정인아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 서혜진 변호사님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앞으로도 저는 피해자의 억울함도 풀어주셔야 되지만 눈물도 좀 닦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이 닦아주고 있어요. 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또 정말 감정적으로 오셨을 때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 많겠습니까? 그죠? 피해자분들이 막 나 당했던 일들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거 그것도 귀찮다고 뭐 뻔한 얘기한다고 또 근데 진짜 마음 따뜻하신 것 같아요. 등 돌리지 마시고. 아니 진짜 저 감동해서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잘 없거든요. 네. 따뜻하게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하게.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따뜻하죠? 네. 우리 정말 정인아 기자님. 훈훈하게 네. 갑니다. 네. 사회부에서 승승장구하시고. 감사합니다. 선배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